안녕하세요. 정의 스토리입니다. 헬로우 가든마켓에 다녀왔습니다. 8월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 전에 헬로우 가든마켓에서 1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7일까지 전 품목 3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태리 톱은 1000원 행사도 같이 하는데요. 이태리 토브는 소진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식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카틀레아 카니발 키스 1년에 2번 정도 꽃을 보고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은 난입니다. 향기는 유향종입니다. 꽃이 고급스럽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 그늘에서 키워주세요. 카틀레아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줍니다. 수태가 마르며 물 주시고요. 꽃 수명은 2개월에서 3개월 간다고 합니다. 카틀레아 트리슈어 아침 햇살이 좋은 환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향기도 좋고 꽃도 화려합니다. 바크나 수태 등을 이용하여 분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태가 마르면 물 주세요. 카틀레아 복색화 반얀지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직광이 닿지 않는 밝은 곳, 창가나 식물 등을 이용해서 키워주세요. 건조에 강한 식물이에요. 수태가 다 말라갈 때쯤 10분간 물에 담가주시면 좋아요. 꽃이 피는 시기에는 물 주기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놓아주세요. 풍란소엽이란 난초과의 상록 단연초입니다. 나물줄기나 바위 곁에서 자라며 섭부작과 목부작으로 고풍적인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난초랍니다. 물주기는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화분 속 뿌리가 바짝 말랐을 때 주시면 됩니다. 수태로 심었을 경우 7일에서 10일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게 키우는 섭부작과 목부작의 경우 매일 분부기로 분부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풍란소엽은 나무나 바위에서 자라는 만큼 여러 나쁜 여건에서도 잘 자라지만 낮은 온도에는 취약한 편입니다. 핑크 소쿠라코 추억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소쿠라코 매니아층이 두터운 고운 색감을 가진 소쿠라코랍니다. 예쁜 외형과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고 있는 희귀식물 소쿠라코는 핑크빛부터 빠릇빠릇한 색감까지 섞여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반양지 또는 반음지에서 직사광선에 유의하여 키워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겨울에는 10도 이상입니다. 물주기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시고요. 과습에 유의해 주세요. 물이 마르면 잎이 마르고 떨궈요. 당황하지 마시고 마른 잎은 떼어주시면 다시 무성하게 자랍니다. 브레이니아 하늘하늘한 흰색과 연두색, 초록색으로 믹스되는 식물입니다. 비단 노을이라고도 불리는 소쿠라코는 깨끗한 색감과 무늬를 자랑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곳에서 관리하시면 보다 아름다운 색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는 19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입니다. 밝은 창가나 베란다, 반양지, 반음지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충분히 주세요. 물을 좋아합니다. 건조한 실내의 경우 물 분부기로 잎 분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칼라데아 사피토 마란타 칼라데아 진품종인 사피토 마란타는 싱그러운 색감과 독특한 잎이 특징입니다. 낮에는 잎이 펴지고 밤이 되면 오므라드는 움직이는 식물이에요.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며 실내 공기 정화에도 좋답니다. 새 잎은 돌돌 말리면서 점점 펴져요. 실내가 건조할 경우 물 분부기로 잎에 뿌려주세요.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7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나비란, 화려한 줄무늬 잎이 매력적인 공기정화식물 나비란. 키우기 쉬운 식물로 초보 식물 집사에게 추천드립니다. 잎이 매력적이라서 인테리어 식물로 어느 곳에서도 잘 어울려요. 난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에 란이 붙였지만 난초과가 아닌 백화과의 여러 해 살이풀, 무늬점란, 꽃 모양이 나비를 닮아 붙여진 이름 나비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립살리스 댄심본,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처럼 너무 귀여운 댄심볼. 화분 밖으로 한 발자씩 내려오는 듯한 모양이 별을 가득 담은 모습 같기도 하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립살리스입니다. 해가 좋은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쪼그레지거나 축 늘어질 때 물 주세요. 립살리스 테레스, 원통형의 립살리스 중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립살리스 테레스입니다. 모든 식물이 다 각각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립살리스 테레스는 특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립살리스 테레스는 미세먼지 제거에 좋은 작용을 하는 식물입니다. 어느 환경에나 잘 적응하여 행인식물을 키우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는 립살리스 테레스입니다. 원통형의 줄기가 길게 자라면서 원래의 줄기에서 새순을 내어주어 여러 줄기가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포인트를 주고 싶은 공간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립살리스 뽀빠이, 내 공간을 꾸며줄 색다른 식물을 원한다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행인식물입니다. 줄기가 위로 뻗는 특징이 있으며 초록 줄기 마디마디마다 통통이 물 오른 듯 뽀빠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마저 귀여운 식물입니다. 병충해도 없고 물관리도 쉬운 순둥이로 독성이 없어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선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자라는 모습이 눈에 띄는 아이로 키우는 재미를 안겨줍니다. 반양지 반음지 식물로 간접광에서 키워주세요. 백동백, 백동백은 순백의 하얀 꽃을 피우며 사내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꽃의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달이며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해 실내배를 옮겨 다니며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을 잘 받으면 꽃이 더욱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백동백의 꽃말은 비밀스러운 사랑입니다. 요즘은 비밀연애, 비밀사랑 등이 유행한다죠? 백동백과 함께 비밀스러운 사랑을 해보세요. 빛이 잘 드는 방그늘,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요. 겨울철에는 영하 3도 이상 유지해주세요. 향동백, 우리나라 토종 동백꽃은 붉은색 꽃이 매력적이지만 향기가 없기 때문에 꽃의 향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동백꽃의 꽃말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리며 생명력이 강해 실내에서 키우기에도 제격인 식물입니다. 양지, 해가 잘 들어오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최적 온도는 16도에서 20도, 겨울에는 5도 내외의 서늘한 환경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행운목, 수경재배로 키우기 너무너무 쉬운 행운목입니다. 수경재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키우시다가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뿌리가 길어지며 자리를 잡으면
화분에 흙을 배 앞에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흙에 옮겨 심으실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배 앞에 주시고 방그늘에 두었다가 해가 드는 밝은 곳으로 점점 옮겨주세요. 물주기도 체크하셔서 관심을 많이 두셔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무늬 하트 호야, 줄기를 따라 하트 잎이 주렁주렁 노랑 무늬를 입은 하트 호야입니다. 귀여운 폭발하는 하트 모양을 한 잎에 노란빛의 무늬가 더해진 무늬 하트 호야, 칼라 하트 호야예요. 24시간 뿜어내는 음이온으로 전자파 차단과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어 컴퓨터 앞, 사무실, 공부방에 두고 키우기에 적당하고요.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는 착한 반려식물입니다. 동물성으로 자라는 호야는 늘어지는 가지를 자르지 않고 키워 1m 이상 길어지면 예쁜 별 모양의 하얀 꽃도 피우고 이 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하트 호야. 통통한 하트 모양의 잎이 사랑스러운 하트 호야는 키우기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분들께 추천해드려요. 하트 모양의 잎만 뿅 심겨져 있는 하트 호야는 생장점 없이 뿌리만 발달되어 새잎이 나거나 꽃을 피우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지, 반양지, 반음지, 바람에 구애받지 않아요. 잎이 쪼그레지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틸란드시아 이오난사. 틸란드시아의 한 종류로 트리콤이라는 작은 솜털로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흙없이 자라는 식물이라 키우기 쉽고 인테리어 식물로도 인기가 많아요. 꽃이 피기 전후로 붉게 물이 드는데 꽃대와 꽃이 무척 예쁘답니다. 관수 후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이온한사를 말려주세요. 양지,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주 1회 분무기로 촉촉하게 해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녹태고, 동글동글하고 두툼한 귀여운 잎으로 둥근 은하를 닮아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녹태고입니다. 새잎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나 새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성장하며 농굴처럼 자라는 습성이 있어서 지지대를 세워주셔도 좋고 삽목하여 여러 가지를 합식해서 풍성하게 영출에 가능합니다. 자라면서 목질화가 되는 고급 수영의 실내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다육가 식물로 잎의 두께가 얇아지며 물을 듬뿍 주세요. 다른 다육식물보다 물을 좋아합니다. 최저 온도는 15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0도까지입니다.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꽃향기와 자스민 꽃향기가 섞인 상큼하고 향긋한 꽃을 가진 자스민입니다. 광택이 있는 녹색 잎과 1년에 몇 번씩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자스민 꽃향기는 정신을 맑게 해주며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속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올리브 외목대. 유럽에서 많이 키우는 식물입니다. 예쁜 수영을 만들며 키울 수 있어요. 오랜 수명과 변화의 환경에도 잘 견디는 적응력 짱.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은 햇살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심 좋아요.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멕시코 소철. 시들해질 때 철을 주면 회복된다는 설 때문에 소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새로 나온 잎은 옅은 녹색을 띠며 자라면서 진녹색으로 변합니다. 공기 정화에도 좋으며 건조에 강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햇빛을 좋아하고 추위에 강하니 창가 쪽에서 키워주세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소크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부자란, 예쁜 보라색을 내는 잎을 가지고 있는 보자란입니다. 잘 키우면 부자가 된다는 설이 있다고 해요. 집들이, 개업 화분 등으로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꽃말은 즐거움입니다. 반양지, 관접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관리해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겨울철에는 13도 이하의 실내에서 관리해주세요. 봄, 가을에는 겉흙이 다 마를 때쯤 물 듬뿍 주시고요. 겨울에는 화분의 흙까지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산초, 온양과에 속하는 낙엽과목, 산지에서는 높이 3m 정도까지 자라는 우산 모양 나무로 선장한 나무에는 작은 가지에 가시가 있습니다. 잎은 긴 모양의 겹집이 어긋나 있고 작은 잎에는 물결 모양의 자잘한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9월에 향기가 없는 연한 녹색으로 피고 열매는 녹갈색이고 검은색 씨가 들어 있습니다. 분포지역이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약용, 식용 등으로 재배합니다. 내향성이 매우 뛰어나 베란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산초의 특유향은 모기, 파리 같은 해충이 싫어하여 해충 퇴치 효과가 있으며 병해충에 강하여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엔조이 스킨, 스킨답서스 무늬종인 엔조이 스킨, 생명력이 강한 덩굴성 식물로 수경 재배도 가능해요. 비교적 약한 빛에도 적응력이 뛰어나며 공기 정화에도 탁월합니다. 덩굴성 식물로 행인으로도 많이 키워요. 잎은 일반 스킨답서스보다 작아 더 귀여운 매력이 있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7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필로덴드론 화이트 프리세스, 잎이 나오는 부분은 살짝 붉은 빛을 띠고 아주 간혹 분홍색 무늬를 가진 잎이 나오기도 해요. 밝은 빛을 오랫동안 골고루 받을수록 잎 무늬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얀 무늬가 들어간 화이트 프리세스는 시원한 매력이 있어요. 필로덴드론과 식물이라 키우기도 쉽답니다. 은은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7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익소라,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길고 반짝이는 짙은 녹색의 잎을 가지고 있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줄기 꼭대기에서 오산형 꽃차례로 꽃다발처럼 꽃이 피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햇빛이 좋고 물이 잘 빠지는 땅에서 잘 자라며 여름에는 타지 않도록 방 그늘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꽃말은 추억입니다. 킨로즈 카랑코에, 돌나무과의 마다가스카르 원산지로 꽃이 피는 단연초 다육식물입니다. 겹꽃으로 개량된 카랑코의 품종이며 색이 선명하고 번식이 쉬우며 집에서 기르기 좋은 꽃식물입니다. 잎이 두꺼운 다육식물과 킨로즈는 공기청정, 인테리어 효과, 천연과습 기능이 있어 실내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여름에는 통풍이 잘 드는 방 그늘에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5도입니다. 꽃꽂이로 번식이 용이하며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셔야 새로운 꽃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천일홍, 동글동글한 꽃이 앙증맞고 귀여운 천일홍. 한 해살이 식물로 관상용으로 기르기 좋은 식물입니다. 정원에 식재하면 더욱더 천일홍의 매력을 볼 수 있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목배기롱. 목배기롱은 100일 동안 피는 오래가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7월부터 늦가을까지 펴요. 꽃말은 보기입니다. 또한 노지활동이 가능하여 정원에 식재하기에도 좋은 식물입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4도,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덕구리난, 반음지, 음지, 반양지까지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덕구리난, 도쿠리난입니다. 난이도가 쉬워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동그란 밑둥에서는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성장이 느린 편이지만 덕구리난이 주는 이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속흙이 마르면 흙이 촉촉하게 물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안시리움, 실내 공기 정화 대표식물 안시리움입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왕초보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꽃처럼 보이는 젖꽃과 포자는 오랜 기간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꽃대를 올려주어 365일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공간의 제약도 덜하답니다. 빛이 잘 들지 않는데 식물을 찾으시나요? 물론 음지식물은 많지만 보통 색감이 뚜렷하지 않은 식물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안시리움은 색감이 뚜렷하고 특유의 강택으로 어떤 장소에 두어도 그 존재감을 내뿜는 아이들이랍니다.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화장실에서 관리 가능하고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방 관리 가능합니다. 국화, 가을의 추위를 꺾고 피어나는 국화는 대나무, 난초, 매화와 함께 사군자 중 하나로서 고결함을 나타냅니다. 고결함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 해 살이풀입니다. 높이가 1m나 자랍니다. 국화의 꽃말은 성실, 진실, 감사입니다. 스위프티 국화, 매년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단연초 야생화 스위프티 국화입니다. 스위프티 국화는 야생화로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관리 방법이 까다롭지 않은 튼튼한 식물이라 두고두고 키우기 좋은 반려식물로 추천드립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요. 월한한 통풍을 위해 아랫순을 자주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황호접, 노란색 꽃이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듯하다고 하여 황호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북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입니다. 황호접 개화 시기는 8월에서 12월이며 낮엔 활짝 피고 밤에는 오므라들어요. 공기정화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꽃말은 행복이 날아온다예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필로덴드론 선라이트, 선라이트는 문라이트와 함께 필로덴드론 계열의 식물로 문라이트가 새잎을 연두빛으로 올리는 것에 비해 선라이트는 붉은 주황색의 새잎을 올립니다. 화려하면서도 무척 아름다운 모습의 식물. 붉은색 새잎은 시간이 지나면 초록색으로 짙어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티트리 나무, 잎은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티트리 나무, 성장 속도가 빠르고 키가 큰 식물입니다. 상큼한 향을 지니고 있는 티트리는 살균, 피부 진정과 여드름,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화장품으로 쓰여요. 생잎의 경우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오일로 사용돼요.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영하 3도입니다. 골드 세피아. 골드 세피아는 드라세라 속 열대 식물입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라 화분은 건조하게, 공중습도는 다습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답니다. 늦은 봄에서 여름에는 녹황색의 작은 꽃이 피는데 향도 좋아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중간을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스윗 하트 벤자민. 잎의 하트 무늬가 매력적인 스윗 하트 벤자민 고무나무입니다. 환경 변화에 예민하니 한 공간에서 계속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건조하듯 키워주셔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중간을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3도입니다. 아글라오네마 실버킹. 잎 전체가 은색, 진녹색이 조화롭게 섞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 레옹에서 주인공이 소중하게 들고 다니던 식물로 유명합니다. 추위에는 약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트리비 문라이트. 청초한 분위기의 스킨답서스 트리비 문라이트. 희귀 품종인 트리비 문라이트는 일반 스킨답서스와 달리 은은한 실버 그린 컬러의 무늬 잎이 매력적이에요. 스킨답서스와 다르게 성장이 느린 편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일수록 잎이 더 커진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용신목 철화. 청암색 바디와 멋진 굴곡진 수영이 아름다운 철화 선인장입니다. 철화 선인장은 꾸준히 성장하며 계속 커지고 철화 형태가 구불구불 발달하게 됩니다. 용신목 철화 키우기. 물주기는 다육식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 습도가 높은 날씨엔 절대 물 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성장을 멈추는 겨울 기간에도 절대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용비 선인장. 특별한 수영과 어울리게 이름 또한 용비 선인장 또는 도깨비 방망이 선인장이라고 불립니다. 용신목 선인장에서 변이된 형태로 볼수로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특별한 선인장입니다. 은파금, 실버 크라운. 직광 양지, 반양지, 통풍이 좋은 곳에서 키워주시고요. 잎이 말랑해지면 물 주시고 따뜻한 베란다에서 월동해 주세요. 비화옥. 빨간 꽃을 피우는 작은 거미 선인장 비화옥입니다. 비화옥은 선인장이기 때문에 다습에 주의하며 건조한 환경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좋아하는 선인장입니다. 완전한 햇빛이 드는 환경에서 잘 자라며 볕이 모자라면 성장이 느리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온난한 기온을 선호합니다. 10도 이하거나 35도 이상일 경우 성장이 늦거나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유프로비아. 유니크한 생김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프로비아 선인장입니다. 가시가 없고 수영이 길쭉길쭉, 유니크한 선인장. 전체 모양은 감목 같고 초록색이며 연필 굵기 정도 된다 하여 연필 선인장으로 많이 불리는 식물이에요. 또한 바다의 푸른 산호를 닮았다 하여 청산호로 가장 많이 불리며
청기린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